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일본 두 글자만 들어도 그냥 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얼굴만 보더라도 이 일본 순사같이 생긴 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야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죠. 제가 오늘 좀 지적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취향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취향이 집단으로 확장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적 사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좌파적인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본조차도 이 민족주의 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왜? 역사가 그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민족주의적인 사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한 국가가 집단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훼손이 되는가, 그거를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에릭 홉스본 같은 사람조차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또 학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식의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적 사관에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현실로 바라보는 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외교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이제 일본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검사 건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과연 감염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 어디에서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지 저도 여러 번 확인했지만 잘 모르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드러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었죠.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대응이 놀랄 만큼 무능하다, 이런 식의 비판이 쇄도를 했었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전자판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은 검사 수가 적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의 방법이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를 특정해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이러한 지적은 지금 외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오죠. 마이니치 신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11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14%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에서도 당초 6일까지로 했었던 긴급 사태를 25일간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뭐가 사실이냐? 많은 외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도 느끼는 것처럼 아베 총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오히려 내가 일본에 대해서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지금 일본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환호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안정이 되고 있어서 긴급 사태가 조기 해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특정 도도부현을 제외한 34개의 계열은 신규 감염자 수가 2주 연속 0명을 기록하는 등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사태 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죠. 실제로 지금 5월 1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일 대부분 지역의 긴급사태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본의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저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가 보네,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 답변이 간단한 것이죠.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니까 별개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안 자체를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일본이 대응을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잘했는지 그 방안을 우리한테도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고, 대응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럼 왜 쟤네들은 대응을 잘 못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뭔가 잘 되고 있으면 분한 감정이 느껴지고, 뭔가 못하고 있으면 환희에 빠지게끔 하는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무슨 700명 가까이가 어떻게 됐고 확진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는 얘기가 속보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제목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육박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속보? 저거를 우리가 굳이 왜 속보로 알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제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런 자극적인 제목의 내용을 보시니까 일본 정부가 코로나에 대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속보 막 이래가지고 육박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달아가지고 정작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저런 식의 기사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는 상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어느 순간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다, 근데 그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막 기쁨이 느껴져요. 그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인 거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비인본주의적인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감정을 누가 활용하는 것 같냐? 정부가 나서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홍남기가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의 촉구를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게 되면서 수출 규제 국면에 돌입하게 됐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을 수출 규제로 볼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논쟁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이 나라는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여겨지는 나라들이니까 딴 나라들한테는 주지 않는 이점을 이 나라들한테는 주겠다, 그게 화이트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동맹국이다, 친근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점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왜 애당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됐을까? 시점이 바로 이겁니다. 협정을 먼저 지켜야지 교제가 가능하다. 바꿔 얘기하면 협정을 안 지켰다라는 것이죠. 핵심이 됐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협정을 우리나라가 깨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기초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무리 내가 일본에 대해서 개인적인 취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취향을 뒤로 해놓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왜 도대체 한일 갈등이 발생했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강제 노동에 대해서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협정을 맺었으면 지키든지 아니면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깰 수가 있었냐? 온 나라가 반일 감정이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면 다 그렇게 반일 감정이 뒤덮여 있었냐? 이것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머니들과 관련된 그 합의에 뭔가 흠결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키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윤미향 씨 아닙니까? 당시에 윤미향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졸속 합의는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그대로 문재인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까? 재협상이나 파기할 수가 있다. 왜?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온 나라가 당시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분노에 휩싸였습니까? 야, 어떻게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과 제대로 협상도 하지 않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제대로 사죄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합의를 해버릴 수가 있냐? 당연히 그런 식의 합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깨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잘했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와가지고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원금 받으려고 했는데 윤미향이가 못 받게 했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할머니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윤미향 씨가 오히려 뭡니까? 할머니들을 빼고 나한테만 얘기하라고 했다, 이런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저런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내가 속은 거 아닌지. 야,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니냐? 졸속 합의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런 식의 합의는 당연히 깨도 좋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증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윤명식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언론과 미통당의 모략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민당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국당이 사전 기획했는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윤미향 씨나 그리고 시민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느라 급급한 것이죠.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는 상태에 이 사람들의 정치 노름에 내가 놀아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